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매사업자. 매매사업자는 원장님이 큰 줄기는 다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진 부분이나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 15쪽에 13번. 저 다시 네이버 카페로 가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와서 이제 여기 보면 라이프 체인징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매매 특강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직접 그 연락을 해서 이분한테 제 강의 자료를 좀 쓰겠다. 출처도 밝히겠다. 얘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카페고 그죠? 요분이 이제 요거 제가 매매 사업자 파일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반칙 게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원래 이게 매매 사업자가 왜 생겼는지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군가는 빌라를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빌라를 지으면 세대수가 뭐 적게도 뭐 적게는 뭐 10세대에서 뭐 20몇 세대 이렇게 돼가는데 이 사람이 짓고 나서 이제 신고 다 하고 성이 떨어지고 나면 다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빌라 지은 사람이. 갑자기 20몇 채 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뭐 세금이 폭탄이 되니까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3년 전에 20년 7월 15일 날 이 제주도거든요. 이 사람이 제주부자입니다. 아이디가 제주부자인데 제주도에서 매매 사업자를 내려갔더만 안 된다. 왜냐면 이제 매매 사업자를 내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뭐 면세 사업자를 해야 되는데 면세 사업자 말고 뭐 부가 사업자인가 뭐 하여튼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와서 생각하니까 면세 사업자 내야 되는데 왜 이러냐 담당자 물으니까 그런 거 모른다.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며칠 지났대. 일주일인가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내주겠다 오락합니다. 가보니까 제주도에서 20년 7월 15일 날 자기 매매 사업자 낼 때 제주도 전체에서 제주도 인구가 뭐 제가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몇만인가 기억이 나는데 세 번째랍니다. 매매 사업자가. 제주도에도 빌라 짓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 냈겠죠. 매매 사업자라는 게 그만큼 안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 벤처를 또 우리 원장님 전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죠. 그죠? 여기 112호 통해서 차 좋은 거 이제 받았는데 이분도 이제 벤처를 요거는 이제 강의했던 강사님 대표 벤처고 요게 자기가 받아가지고 몇 개월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매매 사업자 내고 20년 7월 15일부터 했는데 총 25건을 지금 했다는 얘기는 매매 사업자로. 그래서 이제 매매 사업자 명의 사용할 때 취득세는 매매 사업자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좀 불리합니다. 불리한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죠. 뭐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는 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법인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인에서 급여 받는 걸로 하면 이제 그 보험료를 그렇게 안 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법인에 제가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뭐 올해는 뭐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내년부터 많이 나오면 저도 이제 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나 본인이나 취득하는 것은 아무 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라서 좀 세금을 좀 많이 냅니다. 그래도 멈추는 것보다는 이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매매 사업자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핸드폰 같은 경우 매매 사업자 카드로 납부하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세금 공제된다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 특히 이제 1,800만 원 한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제차의 뭐 한 70% 이상은 다 법인차거든요. 법인차.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인 카드도 만들어서 회사 만들어서 뭐 골프 치러 갈 때 그 접대비로 문화비로 이제 쓰고 있고 집사람이 뭐 창원에 공연을 오면 좀 괜찮은 거 보고 싶으면 딸내미하고 보고 싶으면 그것도 이제 문화비입니다. 다 되거든요. 그 매매 사업자는
뭐 오늘 내가 전심을 먹는다. 그것도 되고요. 자동차 보험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대출을 냈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출을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냈는데 그 대출 이자도 매매사업자는 다 세금 공제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보다 더 매매사업자가 공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제가 돈이 조금 있으면 어디 강의 듣는 거는 별 관계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아니면 그 카드로 결제해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아니 그 카드로 현금 영수증으로 해도 되고 뭐 어쨌든 카드로 하면 이 자동차세 그리고 혹시 이제 차가 오래되신 분은 매매사업자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많이 다니고 하면 뭐 현대자동차라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카니발이 있죠. 카니발 구인성은 연간 한도액이 없습니다. 구인성은 승합차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자동차가 뭐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 수리도 다 그거 비용으로 다 되거든요. 세금계산서.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다주택자일 경우 매매사업자 내는 사업장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파트 그건데 2년만 실거주하면 비과세입니다. 사업장이니까 매매사업자의 사업장이니까 비과세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아무리 그 이익이 많이 남아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를 내고 집이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사업장을 제일 비싼 집에 해놔야 나중에 팔 때 비과세 되니까 좋습니다. 상당히 득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매매사업자. 여기 보시면 다 적어놨죠.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제가 된다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면 다 되고요. 전자계산 요거는 소유권 이전 비도 다 됩니다. 제가 이제 퍼플 드림 아이디이기도 하고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매매사업자는 상호가 없어도 되는데 저는 퍼플 드림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매매사업자는 이제 법인하고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같은 이름 아니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천에서 제가 대출을 받았거든요. 인천에 전국이 그래가지고 매매사업자에 되었습니다. 관리비, 미납관리비도 다 되거든요. 미납관리비 비용 처리 다 되거든요. 오피스는 미납관리비가 특히 대학력 포기는 기본적으로 150에서 한 많으면 한 300 정도 각오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또 알았던 건데 공용 부분만 내잖아, 그죠? 전용 부분 안 내고 공용 부분만 3년치 내잖아, 그죠? 이번에 원주나 오피스를 받았는데 3년 7개월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했죠. 대법원 판례를 대면서 3년이라니까 3년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3년 7개월을 나한테 요청하느냐. 그러니까 한 20-30만 원 더 내야 됐어요. 근데 물으니까 업체가 바뀌었답니다. 업체가 바뀌었는데 그 업체가 바뀐 업체가 그걸 다 신고로 받은 그 관리업체가 그것까지 다 승계하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관리사무소하고 싸워서 될 건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법무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가급적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니. 아이고 뭐 20-30만 더 줬죠. 내가 어차피 제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 납부했습니다. 20-30만 원 더. 어쨌든 관리비를.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교재 넣어놨는데 동방 아파트 자치위원장 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이렇게 가구수가 많으니까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떼주는데 빌라나 이런 거 받았을 때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총무관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미납관리비를 냈으면 그분한테 이 사인 받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사인 받으면 됩니다. 물론 돈은 줘야 되겠죠, 그죠? 돈은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제가 이제 중개사 소장님들한테는 좀, 이렇게 물건을, 금매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소장님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직접 통화하는 걸 제가 한번, 제가 통화를 많이 해봤으니까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전화할 때,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소장님 이거 제가 받아서 소장님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이제 저도 이게 다 원거리이다 보니까 적어도 10만원 이상씩 제가 더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건 0.4%로 정해져 있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0.4%가 넘잖아요. 10만원 더 드리는 거는. 그 법정 비용에 10만원 더 드리는 거는. 그래서 뭐 10만원, 20만원 더 드리는 거는 제가 일용직으로 채용했다는 걸
제가 그 지급 맹세서를 하나 받습니다. 예, 사인도 받고요. 여기 보시면 대리 입실비도 당연히 비용 처리된다 그랬지, 그지? 77,000원, 11만 원 그것도 되죠, 그죠? 근데 일용직은 그 시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일용직을 못 씁니다. 시력급여를 받고 있대, 국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인중개사님은 일용직 채용해도 돼요. 얼마든지.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잘하는 중개사님들 보고 그 물건 분석할 때 내가 차비 5만원 줄 테니까 분석 잘해줘라. 책임을 좀 줘라. 이렇게. 그래도 그거 한 두세 번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부자님한테 여쭤보니까 제주부자님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사인으로 했다는데 저는 양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금 그 밑에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그 15만원에 7 곱하면 105만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맹도비가 300만원 들었어. 좋은 아파트인데 300만원은 다 공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5만원씩 나눠야 돼요. 기간을 105만원씩 나누는데 연속으로 하면 또 그것도 좀 그거 하니까 이제 개월로 뭐 이번 달이면 다음 달 쉬고 그 다음 달 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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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융통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융통성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105만원. 그러니까 저는 뭐 10만원 20만원 뭐 이런 거니까 뭐 아무 관계 없이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건을 부탁해서 24만원을 추가로 드렸거든요. 24만원을. 그래서 이제 일용직 급여 지급 맹세서 사업자, 이건 뭐 사업자 이름으로 해도 되고 이 회사명으로 해도 됩니다. 사업자 이름은 어디 써도 되니까 일용직은 이제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 소장님 보고 이걸 써달라 그럽니다. 이제 그분들한테도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그냥 이거 받았다 이거 뭐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해가지고 그분 사인이나 도장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무사님한테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만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맹세서. 이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제 차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업차가 필요하신 분은 차가 좀 노후되고 됐다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비용 처리가 되니까 상당히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되지 않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보면 자본적 지출액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개인은 이렇게 절대 이게 비용 처리가 될 수 없는데 매매 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출이자 모든 게 확정 신고 낼 때는 자본적 수익적 지출액 모든 게 다 됩니다. 실제로 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카페 한 번만 더 보시면 여기 라이프 체인징 그 넣어놨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특강 날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1년에 한두 번밖에 강의 안 해요. 요 밑에 보시면 제주부자라고 까지는 제가 여기 혹시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죠. 제주부자 요분 강의입니다. 이분 강의를 한번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세금 계산을 받으니까 이분 강의가 저는 두 번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분 강의 들으면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아실 수 있어요. 매매사업자 강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보시고 혹시 이제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하시면 모든 거는 이제 원장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사업자는 이렇게 상당한 이득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하시고 이제 아까 이제 이제 다시 이제 경매를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옥션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건에 들어가 보면 뭐 여기 들어가도 이제 지도 검색이 있거든요. 지도 검색이 이게 상당히 좋은데 자,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점이 있습니다. 옥션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 그죠? 옥션원은 로그인을 해야 이런 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경매 나온 게
이미 내 건 나왔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여기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제가 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도로 검색하는 경매 해가지고 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마당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당에 들어가 보면 여기 화면 잠깐 교재 보고 한번 갈까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 보이십니까? 저기 강수구 화곡동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한 2년만 기다리시면 제 생각에는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마당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매마당.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도 검색 있죠? 경매마당의 지도 검색. 자, 지도 검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야. 솔직히 뭐 다른 데로도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토지를 얘기하느냐 하면 바닷가 쪽에 토지를 보고 싶다. 뭐 거제 지역이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뜨죠, 이렇게. 뭐 6평짜리 볼 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바닷가 쪽에 그죠? 숙박시설, 답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뭐 지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지적도니까 이렇게 이거는 맹지구나 주소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주도나 거제나 아니면 뭐 강원도 바닷가라든지 어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참 좋습니다. 지역별로 요 바닷가 보이는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사볼까 아니면 뭐 빌라를 하나 사볼까 이러실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화곡동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서울에 이제 화곡동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로그인을 해 놓으시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보실 때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서서히 좀 뜨는 편이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 근처에 또는 뭐 어디 근처에 보실 때 요 지도로 이거 절개찾기 하시는 방법을 아시죠? 절개찾기는 요 별표 있거든요. 별표 눌러가지고 요거는 뭐 그대로 둬도 되고 여기 북마크 중에 어디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 홈페이지 여기서 꼭 눌러서 여기 갖다 넣어도 됩니다. 이어도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는 안 쓰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요거 이래가지고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요걸 좀 줄입니다. 이렇게 옥션음만. 그럼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에 모니터를 크게 쓰거든요. 여기에 한 열 몇 개가 쫙 잘 쓰는 게 이렇게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탁 여기서 누르면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 많이 쓰시는 부분에 여기 이제 넣어놨었잖아요. 그죠? 근데 북마크를 그렇게 해 놓으시면 네이버 부동산하고 몇 개 정도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당하면 지도로 검색하는 경매가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번호는 가렸는데 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가 이게 대리입찰을 한 겁니다. 이 중에 한 개 빼고 다 떨어지거든요. 다 떨어진 거죠. 물론 뭐 창원도 가고 마산도 가고 제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요거는 대리입찰을 한 것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